안녕하세요. 이박사전국어입니다. 오늘도 중국어 원어민 따페이 모음집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 목적어, 말뭉치 11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서 열심히 따라하세요. 외국어는 要说出来 말을 뱉는 순간 실력이 늡니다. 절대 바라만 보시면 안 돼요. 자, 시작합니다. 자, 51번째 어휘. 자, 짐을 붙이다. 제가 일부러 한국어를 먼저 쓰고 중국어 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짐을 붙이단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영어로 중국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 흔히 말하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한국을 먼저 썼습니다. 자, 짐을 붙이다. 자, 중국말로 토윈行李, 토윈行李라고 해요. 여기서 토윈이 뭐냐? 옆에 제가 해석 따라놨죠. 물건을 남에게 부탁하여 다른 곳으로 보낸다. 자, 나 대신 남이 붙여주는 것을 토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짐을 붙이다 하면은 토윈行李. 뭐 때에 따라서는 지行李 해도 되지만은 그건 자기가 붙이는 거고 남이 붙여주는 거는 남이 나 대신 붙여주는 것은 토윈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뭐 공항이나 어디 가서 하는 말이죠. 짐을 붙일 수 있나요? 我可以办理. 빨리는 처리하다, 수속을 밟다 그런 동사예요. 근데 토윈行李 이게 한 단어입니다. 짐을 붙이는 것을 수속을 밟을 수 있나요? 그런 지극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我可以办理托运行李吗?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때는 허가를 할 때는 조동사 可以吗? 거의 있습니다. 자, 办手续, 办理手续, 수속을 하다, 수속을 밟다 할 때 동사 办理입니다. 자, 짐을 붙이다, 토윈行李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我可以办理托运行李吗? 따라 했나요? 다시. 我可以办理托运行李吗? 남이 나 대신 짐을 붙이는 것을 토윈行李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특히 공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2번. 그녀는 미리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권을 수령하고 탑승권을 받고서 수화물을 붙였다. 자, 이런 문장을 중국어 어떻게 하냐? 그녀는 미리 공항에 도착하다. 她提前赶到机场. 자, 중국 사람들은 어디 시간에 맞춰 가다 할 때는 赶到라는 말 동사를 잘 씁니다. 赶到机场. 자, 미리란 단어 아시죠? 提前. 그녀는 提前赶到机场. 미리 공항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요것도 말뭉치죠. 탑승권을 수령하여 탑승권을 받고서. 자, 수령하다, 받다. 领取了登机牌. 领取登机牌 하면은 그 탑승권을 수령하다, 탑승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领取了登机牌. 탑승권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수화물을 붙였다. 托运了行李. 짐을 남에게 부탁해서 붙이는 것을 토윈이라고 하죠. 토윈行李, 托运了行李. 이미 붙이는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완료를 나타내는 를 넣습니다. 자, 끊어서 해볼까요? 그녀는 미리 공항에 도착하여
他提前赶到机场. 자, 따라해보세요. 他提前赶到机场. 그 다음에 탑승권을 수령하고 탑승권을 받고서 领取了登机牌. 领取了登机牌. 수화물을 붙였다. 托运了行李. 托运了行李. 자, 이제는 붙여서 해볼까요? 처음부터 他提前赶到机场领取了登机牌托运了行李. 조금 길지만은 쭉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듣고 따라하세요. 他提前赶到机场领取了登机牌托运了行李. 탑승권을 수령하다, 수화물을 붙이다, 전부 다 말뭉치입니다. 등지파에는 앞에는 동사가 뭐죠? 领取.行李는 토인. 제가 처음 중국 배우면서 단어만 열심히 외웠는데 단어만 가지고 안 되고 최소한의 말뭉치, 최소한의 의미 덩어리가 말뭉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인行李가 또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명사로 이제 의역을 하자면 3번 저는 캐리어 가방 2개와 기내에 들고 갈 가방이 1개 있습니다. 자, 이건 한국식 표현이고 직역을 하면은 저는 위탁 수화물 2개와 남한테 부탁해서 붙이는 짐 위탁 수화물 2개와 휴대 수화물 1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죠? 중국에서 한국 돌아올 때 공항에서 하는 말일 수 있죠. 我有2件托运行李 붙이는 짐 캐리어 가방 2개 我有2件托运行李 여기는 양사가 지입니다. 두 건의 그 토인行李 캐리어 가방 2개와 2件 자, 手提行李 手提는 손으로 들고 가다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 우리 핸드백을 手提包라고 그러죠. 手提包. 이것도 손에 드는 짐.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도 괜찮아요. 저는 캐리어 가방 2개 하고 저는 2개의 캐리어 가방과 그 다음에 기내에 들고 갈 가방 1개 있다. 자, 이 말을 오늘 또 새로운 단어 배웁니다. 따라하세요. 我有2件托运行李 1件手提行李 다시 我有2件托运行李 2件手提行李 그래서 토인行李 하면 여기서는 명사로 위탁 수화물 우리말로는 캐리어 가방을 캐리어 짐, 캐리어 가방을 토인行李라고 합니다. 캐리어 가방 하세요. 그냥 다 캐리어 짐이잖아요. 토인行李 하여나 그 휴대 수화물 들고 갈 기내에 들고 갈 가방 2件手提行李 토인行李가 짐을 붙이다도 되고 그 다음에 위탁 수화물 남한테 부탁해서 붙이는 물건 토인行李 명사도 됩니다. 자, 짐을 붙이다 토인行李 기억하세요. 대신 붙여주는 겁니다. 토인行李 여기 나와있네. 위탁할 때 탁자네, 그죠? 웨이토 위탁 해서 운반하는 짐 토인行李 짐을 붙이다. 자, 특히 공항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下面 자, 52번 시험을 통과하다 시험에 합격하다. 자, 시험을 통과하다 시험 패스하다 이 말 쓰죠. 통과 考试 考试를 통과하다 시험을 통과하다 시험에 합격하다 이 말이죠. 통과 考试입니다. 자,
봅시다. 남이 이제 자기가 아는 친구가 뭐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갈 때 이름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시험 잘 보세요. 우리 흔히 잘 쓰잖아요. 시험 잘 보세요. 시험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순조롭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국어로는 祝大家顺利通过考试. 祝大家 이건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순조롭게 시험에 합격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 정말 어떻게 하냐. 祝大家 만약에 한 사람이면은 祝你 해도 되고 祝您 해도 되고 여러 사람이면은 祝大家顺利通过考试. 맞지? 시험 잘 보세요. 요 한국말로 중국말로 번역한다. 얼핏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뭐 考试考得很好. 이거는 해도 되지만은 이 표현보다는 순조롭게 시험을 통과하길 바란다. 여기 중국이 표현이에요. 자, 외우세요. 祝大家顺利通过考试. 다시 祝大家顺利通过考试. 시험 잘 보세요. 자, 하나 배웠죠? 오늘 좀 다양한 표현 배웁니다. 자, 두 번째. 몇 사람이나 시험을 통과하였습니까? 몇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셨나요? 요 연동문인데, 여 연동문. 여 지그렌 통과 考试.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여 지그렌. 몇 사람이냐? 몇 사람이 시험을 하였나요? 여 지그렌 통과 考试. 어떤 시험들은 시험도 어려워서 합격자가 더 적을 수가 있잖아요. 여 지그렌 통과 考试. 몇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였습니까? 여 지그렌 이때는 몇 사람이 있느냐? 통과 考试. 동사가 연이어 있는 연동문입니다. 시험 몇 사람 통과했어요? 우리 뭐 몇 사람이나 합격했습니까? 같은 말이죠. 여 지그렌 통과 考试. 자, 下面 3번. 나는 시험에 통과하는 것에 대해 좀 직역입니다. 나는 시험에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희망을 품지 않았다. 직역이에요. 직역. 이걸 하면은 저는 시험에 합격하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직역과 여기 사이에 있죠. 저는 시험에 합격하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직역하면 조금도 희망을 품지 않았다. 제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我对通过考试 我对通过考试. 자, 그 다음 표현 보시죠. 每抱一丝希望. 每抱一丝希望. 우리도 그러죠. 한 가닥의 희망. 一丝希望입니다. 抱 희망, 희망을 품다. 每抱一丝希望하면은 한 가닥의 희망도 품지 않았다. 조금도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해석하는 것보다는. 제가 시험에 합격하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중국말로 따라합니다. 我对通过考试我对通过考试每抱一丝希望每抱一丝希望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每抱一丝希望입니다. 한 가닥의 희망조차 품지 않았다. 每抱一丝希望 물론 앞에도 중요하지만 이런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한 가닥의 희망도 갖지 않았다. 每抱希望입니다. 자, 나는 제가 시험에 합격하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따라합니다. 我对通过考试
每报一丝希望. 하셨나요? 다시. 我对通过考试每报一丝希望. 抱 희망, 희망을 품다, 희망을 가지다. 자, 통과 考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다, 시험에 합격하다. 祝大家顺利通过考试. 시험 잘 보세요. 위에는 한국 표현, 한국식 표현, 밑에는 중국식 표현. 이제 중국식 사고 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 요 말을, 요 한국어를 중국어 어떻게 표현하냐. 이 연습입니다. 말뭉치도 배우지만은, 장문 연습도 돼요. 자, 下面. 자, 기술 53번째. 기술을 개선하다. 우리는 기술을 개선하다 이렇게 썼는데 중국 사람들은 改进技术, 기술을 개진하다 이래요. 이것도 HK 팅콩이 잘 나옵니다. 改进技术 하면은 기술을 개선하다, 기술을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기술을 개선하다인데 중국어는 改进技术, 기술을 개진하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또 말뭉치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관리를 강화해서 기술을 개선하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 여기서 관리를 강화하다, 기술을 개선하다, 생산 효율을 높이다, 전부 다 말뭉치입니다. 동목형이에요. 오면야, 자, 관리를 강화하다, 加强, 강화하다를 加强管理, 관리를 강화하다, 加强管理, 기술을 개선하고 改进技术, 改进技术, 생산 효율을 높이다, 提高 生产率, 提高가 높이다 뜻이죠. 제고하다 높이다. 生产率, 생산 효율. 우리는 관리를 강화해서 기술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我们要加强管理, 改进技术, 提高生产率. 이 세 개 다 전부 말뭉치입니다. 다시. 我们要加强管理, 改进技术, 提高生产率. 改善보다는 改进이 중국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개선한다는데 중국 사람들은 기술을 개진하다, 나아갈 진짜를 써요. 우리는 선자를 쓰는데. 자, 그 다음에 뭐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것도 하고 쉬운 것도 할게요. 기술 개선을 거쳐서, 거치다 이런 말 나오면은 앞에 동사가 통구 아니면 진구입니다. 기술 개선을 거쳐서 기업의 생산량은 갑절 올라갔다. 기술을 개선했더니 기업의 생산량이 2배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거치다는 표현, 진구입니다. 진구, 여기서는 기술 개선 이렇게 하네요. 技术改进. 원래 기술을 개선하다는 改进 技术지만은 기술 개선 명사로 쓸 때는 그대로 技术改进입니다. 经过技术改进. 企业的产量, 기업의产量, 생산량입니다. 기업의 생산량이 有了成倍的增长. 여기서 조금 특이한 단어, 成倍. 成倍가 뭐냐? 갑절, 곱절. 혹은 동사로 배가 되다. 흔히 2배를 정배랍니다. 2배 뜻이에요. 2배. 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뜻이죠. 기술 개선을 거쳐서 기업의 생산량은 2배로 올라갔다. 갑절 올라갔습니다. 갑절, 곱절 같은 말이죠. 자, 따라합니다. 经过技术改进，企业的产量有了成倍的增长， 갑절의 성장이 있었다. 갑절로 올라갔다. 有了成倍的增长
발음 정장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정장입니다. 정장. 증가했다. 2배의 증가를 가져왔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经过技术改进，企业的产量有了成倍的增长，有了成倍的增长。 갑절의 증가를 가져왔다. 생산량이 갑절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생산이 올라갔다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갑절의 성장이 생겼다. 그렇게 여러 동사 여를 쓰네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단어 내비게이션 기술의 개선은 배달 서비스를 더욱 정시에 효율적으로 만든다. 자, 내비게이션 뭐요? 정말로导航입니다. 导航. 내비게이션 기술의 개선. 개선이죠. 导航技术的改进입니다. 한국어는 개선인데 중국어는 개진입니다. 改进. 导航技术的改进. 는 뭐뭐로 하여금 让外卖服务 배달 서비스로 하여금 更加准时高效 더욱 준시 제때에 배달하는 高效 그 높은 효율을 가져왔다. 내비게이션 기술의 개선은 배달 서비스를 더욱 정시에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배달 서비스 外卖服务입니다. 요즘 라이더들이 오토바이 탄 라이더들이 거리 많이 다니죠. 전부 다 뭐 봅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죠? 옛날 내비게이션은 공군 비행기에서만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모든 면에 자동차 심지어 핸드폰까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죠? 자, 내비게이션 기술의 개선은 정말로 导航技术的改进 랑은 때에 따라서 얼른로 번역이 됩니다. 让外卖服务 배달 서비스를 更加 더욱 准时高效 정시에 그 배달하는 高效 높은 효율을 가져왔다. 우리 한국말하고 딱 일치는 안 됩니다. 더욱 정시에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내비가 없으면은 내비를 보고 찾아가기 때문에 제 시간에 다 배달되는 거죠. 자, 말문치는 기술을 개선하다 改进 技术지만은 이 명사로서는 기술의 개선 이렇게 쓸 때 技术的改善 하지 말고 技术的改进 아시겠죠? 기술은 改进입니다. 기술은 改进이에요. 환경은 改善 개선이고 다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비 기술의 개선은 배달 서비스를 더욱 정시에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导航技术的改进让外卖服务 外卖 아시죠? 배달 更加准时高效 更加准时高效 자, 改进技术입니다. 기술을 개선하다. 好，下面 자, 요건 쉬워요. 한국말 거의 같습니다. 호의를 거절하다. 호의를 거절하다. 拒绝好意입니다. 똑같죠? 拒绝好意. 근데 이제 한국말, 중국말 차이 좀 볼까요? 1번. 그의 호의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다. 갑자기 그의 호의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다. 중국말 어떻게 하냐? 중국으로 바꿔야 되죠. 그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很难拒绝 很难 동사입니다. 很难은 뭐뭐 하기 쉽지 않다. 우리는 쉽지 않다는 중국 사람 어렵다. 很难拒绝
거절하기 어렵다. 무엇을요? 그 사람의 호의를, 그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호의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호의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한국어는, 중국어는 뭐뭐 하기 어렵다. 很难拒绝입니다. 很难동사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문장 외우세요. 제가 빨간 표시는 안 했는데, 그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很难拒绝他的好意. 거절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은 很难拒绝他的好意. 그 사람이 호의를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요새 디올백이 문제던데, 很难拒绝他的好意. 지금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됐죠. 곧 도와주려고 봅니다. 2번.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호의를 거절했다. 여기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깨끗이 단칼에 우리의 호의를 거절했다. 여기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 말, 毫不犹豫的. 毫不는 조금도 머무르지 않다. 여유가 망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毫不犹豫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혹은 서슴없이 毫不犹豫的, 이 말 하나 배우세요.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他们毫不犹豫的拒绝了我们的好意. 때에 따라 그들은 단칼에 우리의 호의를 거절했다. 그들은 깨끗이보다는 단칼에 훨씬 나네요.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他们毫不犹豫的拒绝了我们的好意. 자, 이런 문장을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他们毫不犹豫的拒绝了我们的好意. 그 사람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우리의 거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毫不犹豫地拒绝了我们的好意. 호의를 거절하다. 이거는 한국말하고 똑같죠. 拒绝好意.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拒绝好意입니다. 下面 마지막인가요? 자, 문제를 파악하다.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파워 원티 할 것 같습니까? 그 전에 문제를 파악하다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了解问题. 직역하면 문제를 이해하다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了解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세하게 잘 알다, 이해하다. 이게 자세하게 잘 알다가 파악하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了解는 조사하다, 알아보다, 打听, 调查의 뜻이 있어요. 뭐据了解하면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据了解, 뭐 이해하다 뜻이니까 여기서는 자세하게 잘 알다, 잘 파악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了解问题는 문제를 이해하다가 아니고 문제를 자세하게 잘 알다, 문제를 파악하다 뜻입니다. 혹은 摸清问题. 자, 摸清, 뭐가 뭐야? 만지다, 만져서 칭, 선명하다. 이 摸清이 분명히 찾아내다, 혹은 두 번째로 분명히 파악하다. 摸清이 정말 파악하다 뜻이네요. 분명히 파악하다, 摸清问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다면 두 가지를 쓸 수 있다. 了解问题. 뭐 만약에 문제 말고 상황을 파악하다면 了解情况입니다. 情况 아시죠? 상황. 그러니까 了解가 이해하다 뜻을 넘어서서 자세히 알아보다는 뜻으로 파악하다도 됩니다. 了解, 你去了解一下. 가서 한번 여기저기 잘 한번 알아봐. 알아보다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참 了解가 조사 알아보다 뜻이네요. 그죠? 문제를 알아보다, 문제를 파악하다. 了解问题 혹은 摸清问题입니다. 자, 한국말하고 중국말 다르죠? 1번 문제를 똑바로 파악하다.
正确了解问题입니다. 正确了解问题.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다.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다. 올바로 파악하다.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다.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다.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我们要正确了解问题. 그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파악해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正确了解问题입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다. 올바르게 문제를 파악하다. 了解问题입니다. 문제를 파악하다. 두 번째, 모든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다. 모든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다. 여기서는 파악하다는 동사를 바꿔서 把所有的情况 모든 상황을 都摸清了. 把所有的情况都摸清了. 자, 摸清이 분명히 파악하다.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把所有情况都摸清了.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원티 대신에情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를 파악하려면 了解问题, 상황을 파악하면 了解情况입니다. 근데 모든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였다. 把所有情况 모든이죠. 把所有情况把什么都모든情况 강조할 때 바가 앞에 오잖아요. 把所有情况都摸清了.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摸清了입니다. 자, 下面 조금 긴데 한번 해볼까요? 이 물음에 답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민족적, 역사적 관계부터 파악해야 된다. 요즘 한참 독도 문제로 또 시끄러운데 이 문제에 답하려면 如果想回答这一问题 만약 이 문제, 这一问题 이 문제에 대해서 회답하다, 답하다. 如果想回答这一问题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면 우선이란 말 없네요. 首先 우선 首先应了解 首先应该了解입니다. 应该를 줄여서 잉 하나만 쓰기도 합니다. 먼저 마땅히 파악해야 된다. 首先应了解 韩国和日本的文化民主历史关系 먼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민족적, 역사적 관계부터 应了解, 应该了解 파악해야 된다. 뭐 관계부터 이해해야 된다 해도 되지만은 좀 더 강한 의미로서 首先应该了解입니다. 마땅히 먼저 파악해야 된다. 한국, 일본의文化, 민족, 历史关系. 그렇죠?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면 如果想回答这一问题 끊어서 합시다. 如果想回答这一问题首先应了解韩国和日本的文化、民族、历史关系。首先应了解 首先应该了解 마땅히 파악해야 된다. 한국과 일본의 한국과 일본의 文化, 민족, 历史关系 부터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了解问题는 문제를 파악하다. 了解情况은 상황을 파악하다. 참, 우선 문제 파악 두 가지죠. 了解问题 혹은 摸清问题 두 가지입니다. 문제를 파악하다 了解问题 상황을 파악하다 了解情况 아시겠죠? 了解가 단순히 understand, 이해하다의 뜻을 넘어서서 파악하다 뜻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은 또 了解가 알아보다, 조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동사를 하나만
뭐 한자와 중국은 차이가 있어요. 중국은 훨씬 더 한 단에 여러 뜻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 하신 분들은 답을 하겠지만은 기억나는 대로 또 중국식 사고훈련 해볼까요? 방금 했는데 51번 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먼저 생각나는 데 해보세요. 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짐 붙이는 수속을 밟아도 됩니까? 자, 그런 표현인데 아까 짐을 붙이다 뭐랬어요? 짐을 붙이다托运行李, 그죠?托运行李. 이거는 남한테 부탁해서 짐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붙이는 게 아니고. 내가 붙이는데 뭐 물어볼 필요 있나요? 남한테 지금 짐 붙이는 수속 해도 되나요? 이 뜻입니다. 자, 하셨나요? 확인합시다. 我可以办理托运行李吗?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我可以办理托运行李吗? 办理 처리하다. 托运行李 짐 붙이는 수속을 처리할 수 있나요? 중국어 더 기네요. 한국어는 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근데 중국어는 我可以办理托运行李吗? 짐 붙이는 수속을 밟아도 됩니까? 수속을 해도 되나요? 빨리마. 그 다음 시험 잘 보세요. 시험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祝大家 해도 되고 만약에 상대방이면은 祝您 그죠? 하셨나요? 확인합시다. 祝大家顺利通过考试. 이런 거 외워서 이제 써먹으면 되겠죠. 祝大家祝你顺利通过考试. 순조롭게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祝大家顺利通过考试. 아시겠죠? 말문제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유창이 돼요. 정확한 유창성 말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문제 여러 개 있는 거. 우리는 관리를 강화해서 기술을 개선하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관리를 강화하다. 관리 강화하다. 加强管理. 기술을 개선하다. 改进技术. 생산 효율을 높이다. 提高生产率. 그죠? 그렇게 하셨나요? 확인합시다. 我们要加强管理改进技术提高生产率我们要加强管理改进技术提高生产率 이렇게 동사목적 이렇게 말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을 강화해가지고 관리를 강화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인다. 다음 54번 그의 호의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다. 그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우리 한국어는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다는데 중국어는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셨나요? 뭐뭐 하기 쉽지 않다 할 때는 중국말로는 很难입니다. 很难 동사예요. 很难拒绝他的好意很难拒绝他的好意 그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렵다. 很难考上北京大学 지금은 북京대학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很难考上北京大学很难什么什么很难进入大企业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은 뭐뭐 하기가 어렵다. 很难 동사 목적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긴 거죠. 이 물음에 답하려면 우선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민족적, 역사적 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해보실래요? 이 문제에, 이 물음에 답하려면
이 문제에 답하려면인데, 그죠? 마땅히, 뭐요? 먼저 마땅히 파악해야 된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민족적, 역사적 관계. 자, 하셨나요? 확인합시다. 如果想回答这一问题，首先应该了解韩国和日本的文化、民族、历史关系。 이 물음에 답하려면 했는데 중국어는 이 문제에 대답하려면 이 물음에 답하려면 정말로 후이다这一问题라고 해서 중국어는 이 문제에 답하려면 답하고 싶다면 如果想回答这一问题首先应该了解 먼저 마땅히 파악해야 된다. 무엇을? 한국과 일본의文化, 민족, 历史关系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민족적, 그 다음에 역사적 관계부터 파악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5개 배웠습니다. 토인 심리 질문 봅시다. 통고 가오시 시험에 합격하다, 改进技术, 그 다음에 拒绝 호의, 호의를 거절하다. 다음에 了解, 아까 了解 원티였나요? 문제를 파악하다. 그죠? 了解 원티, 문제를 파악하다. 了解 情况, 상황을 파악하다. 그래서 了解가 이해하다 말고도 파악하다 뜻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자, 오늘 5가지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好，大家辛苦了啊！今天讲到这儿，我们여기까지입니다。下课마칩니다。